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의 배장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허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출원, 등록을 하기 위해선 선행 특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선행 특허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특허를 검색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특허의 출원이라는 절차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거고요. 특허의 출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발명에 대한 내용을 특허로 등록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특허청에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을 진행하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특허의 출원이겠죠.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뭐 중간 단계들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등록이 되느냐 마느냐는 이제 특허청의 특허심사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어쨌든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의 시작은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허의 출원은 어떤 그 발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러한 내용이라는 거를 잘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특허청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허 심사관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특허 출원서 그리고 특허 명세서 이런 것들의 내용을 보고 해당 내용이 특허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고 특허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 등록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나 뭐 상업적 이용 가치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특허 심사관이 판단을 하면 특허는 거절되고 등록되지 않습니다. 물론 거절을 하고 나면 거절에 대한 보완을 하는 절차는 있고요. 그래서 보완을 몇 번 하다가 성공적으로 디펜스가 돼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저히 이제 디펜스가 더 이상 불가능하면 이제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절차를 보시면 특허의 그 명세서 작성이라는 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특허의 내용을 세밀하게 작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보고 심사관이 이 특허는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특허의 내용을 기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요 선행기술 조사라는 게 있어요. 선행기술 조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A라고 하는 특허 내용에 대해서 특허를 작성을 할 건데, 그럼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내용과 유사한 특허가 기존에 있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선행기술 조사라는 거는 내가 출원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특허와 유사한 특허가 이전에 있었는지 선행기술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없더라. 그리고 선행기술은 중요한 게 이런 선행기술에서 몇 가지 특허를 찾아내고 되고, 이 찾아낸 특허에서 어떠한 수정 보완할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요 A라고 한 특허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행기술 조사에서 해야 될 거는 기존에 내가 등록된 특허 중에 내가 출원하고자 등록하고자 하는 특허와 유사한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행기술을 조사해서 어떠한 특허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내가 나의 특허에서 보완하겠다, 진보성을 실현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행기술 조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하죠. 명세서를 굉장히 열심히 썼는데 선행기술 조사를 나중에 해봤더니 똑같은 게 있더라라고 그러면 뭐 이거는 괜히 하지 않아도 될 노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명세서나 이런 거를 작성을 하시면 양식을 작성을 해서 이제 특허청에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고요. 접수를 하게 되면 일정 시간 이후에 이제 출원 공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한 명세서나 이런 내용들, 특허의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되는 거고요. 공개가 된 후에 이제 특허 심사관에 의해서 심사 청구가 이루어지고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고 나서 뭐 진보성, 신규성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등록이 되면서 등록 완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특허의 원칙인데요. 특허의 원칙은 특허를 받기 위한 그런 어떠한 그 원칙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출원주의예요.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는 뭐냐면 비슷한 동일한 특허가 있다 그러면 먼저 출원된 것에 대해서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2024년 뭐 2월 20일 날 내가 출원을 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어제 19일 날 비슷한 내용의 특허가 출원된 게 있다 그러면 제 특허는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신규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한 게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선출원주의의 기준은 이제 시계적인 기준인 거죠. 1단입니다. 1단위. 그래서 다른 날짜에 출원일 경우에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가 있고요. 같은 날짜면 동일하게 뭐 20일 날 두 명이 거의 같은 특허를 출원했다 그러면 두 분이 이제 이 권리를 나누던 뭐 이러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두 분이 이제 너무 강강하게 내가 특허를 출원하겠다라고 하면은 잘못하면 둘 다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협의를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특허는 먼저 출원한 게 우선순위가 있다. 근데 먼저라는 기준은 시기적인 기준이다. 일기준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체 동일성이고요. 이건 뭐냐면 대부분은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 특허의 권리를 갖게 돼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신청자가 주체가 실제로 그 발명이나 기술의 창안자이거나 소유자임을 의미한다. 대부분 특허를 신청하거나 하는 분이 이제 실제 특허를 발명했거나 아니면은 그 기술을 소유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특허는 이제 도달주의죠. 도달주의는 뭐냐면 아까 선출원주의인데 선출원 그리고 이제 시점을 가지고 이제 선출원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결국은 특허청에 접수가 된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인데 선출원주의의 기준은 특허청에 접수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출원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 속지주의가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뭐냐면 내가 A라는 특허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다고 해서 이거를 일본에서도 특허권을 얻겠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본에서 같은 특허를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면 일본에다가 출원을 또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의 특허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특허는 하나의 국가에만 속하는 거고요. 다양한 여러 나라의 국가에다가 특허를 등록하고 출원하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개별적으로 특허를 여러 나라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요. PCT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다가 출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PCT로 출원을 할 때 어느 나라에다가 출원을 할 건지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에다가 PCT 신청을 한 날짜에 일괄적으로 다른 나라에도 출원을 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PCT 출원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다른 나라 쪽에 외국에 특허를 출원한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선행기술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특허를 쓰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선행기술을 하겠다는 건 뭐냐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혹시 거절된 이런 특허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허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선행특허 검색은 지금 현재적으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한국특허정보원 그래서 이제 www.kipris.or.kr 여기는 무료고요. 뭐 다른 사이트들도 이렇게 있는데 뭐 유료고 이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 키프리스 한국특허정보원이라는 요 사이트에 가면 특허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검색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특허의 명칭으로 찾든 특허를 누가 발명했는지 발명자 만약에 삼성전자의 뭐 휴대폰
대한 특허를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특허의 명칭으로 찾던 아니면 삼성전자 아니면 발명자로 삼성전자를 찾던 이렇게 해서 그 해당 특허의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검색할 수 있는 요 키프리스.or.kr을 일단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특허를 검색을 요 다음 이제 바로 이어서 검색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특허 검색은 그냥 일반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하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유사하고 단지 이제 특허 검색을 할 때 조건들을 많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특허의 명칭, 그러니까 특허를 구성하고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좀 뒤에 볼 건데 그 정보들, 구성하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다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특허의 제목을 가지고 검색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일반적인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경에 대한 특허를 찾고 싶다 그래서 특허 명칭에 안경을 넣고 검색을 하면 안경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로 명칭이 되어 있는 특허들이 쭉 나오겠죠. 만약에 그런 특허들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개수가 엄청 많을 거예요. 몇만 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몇만 개의 특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특허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조건을 하나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안경인데 요즘 많이 개발되려고 하고 있는 스마트 안경을 찾고 싶다. 그러면 안경이고 그리고 스마트랑 키워드 두 개가 모두 들어가 있는 특허만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 and를 사용하게 됩니다. and. 논리 연산자를 써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안경이고 내가 명칭이 안경이고 and는 이렇게 곱하기 표시를 합니다. 별표. 스마트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안경이 들어간 그 명칭 중에서 스마트가 같이 들어간 것만 찾아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뭐 10만 개 나왔다 그러면 스마트까지 포함되면 이제 더 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검색 요 키워드 이런 거를 조합을 잘 함으로써 뭐가 되냐면 검색 결과의 수가 줄어야 돼요. 그래서 검색 키워드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검색 결과의 수는 줄어들고 검색 결과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은 검색이 좀 정확해진 결과가 정확한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제일 이제 보편적으로 쉽게 검색하는 거는 이제 그 특허의 제목이거든요. 특허의 제목. 근데 실제로 안경, 스마트 안경에 대한 특허지만 제목에 안경 스마트가 안 들어갈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특허의 제목, 요약, 청구항, 분류 코드, 출원인, 출원일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이런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같이 조건을 걸어서 검색을 하셔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확한 결과의 특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국특허정보원 이제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검색을 하실 건데 아까 말씀드린 end는 검사 결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자동차 예를 들어서 자동차하고 엔진 두 가지 키워드가 모두 검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동차 곱하기 별표 엔진 이렇게 하면은 키워드가 두 개 모두 들어가 있는 이제 특허만 검색을 할 거고요. 이제 오어 같은 경우는 자동차하고 엔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검색이 되도록 하겠다. 그럼 자동차 플러스 엔진 하면 자동차만 있는 그 특허하고 엔진이 들어가 있는 특허하고 두 개 다 동시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검색 결과에 제어되어야 할 것은 느낌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차로 검색된 결과에서 이렇게 자동차 곱하기 그러니까 별표 느낌표 엔진 하면 자동차로 검색이 된 특허들 중에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걸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식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연산자를 써서 검색식은 만드시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자동차 별표 하이브리드 이렇게 하면 특허가 이렇게 54,545개가 나오게 됩니다. 너무 많죠. 그러면 이제 내가 실제적으로 검색하고 싶은 특허의 기술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여기다가 기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추가적으로 뭐 배터리 효율 뭐 이런 거를 더 추가적으로 넣다던가 해서 키워드를 추가를 해서 검색식을 좀 정확하게 만드셔야 여기 나오는 토탈 검색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키프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거를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네이버나 이런 검색 사이트에서 한글로 키프리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www.keypress.or.kr 이렇게 해서 사이트 접속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검색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 뭐 이런 것들 쭉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해볼 거는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허 실용 신안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실용 신안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까 이전 그 PPT 자료에서 나왔던 검색 화면이 나오고요. 일단 여기서 검색을 안경만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안경이랑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요 특허들은 보면은 63,000 63,000개나 돼요. 63,000개에 대한 특허를 여러분들이 다 검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마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러니까 안경만 하면 63,000개였는데 안경이고 스마트를 포함하는 그러면 이제 검색 개수가 이제 3분의 1로 줄었죠. 26,900개 정도 이렇게 검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식을 줄여가면서 이제 특허를 이렇게 검색을 할 건데 실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등록, 여기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가상 오브젝트의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안경 이런 제목을 갖는 특허는 이미 등록이 돼 있어요. 등록이 됐고 보시면 등록 일자는 2018년도 3월 9일에 등록이 출원이 됐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세부적인 내용이 보일 거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검색했던 특허 중에 가상 오브젝트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안경 이런 특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팝업이 뜰 거고요. 이런 식으로 팝업이 뜨고 나면 뭐 상세 정보, 공개 전문, 공고 전문, 등록사항 뭐 이런 것들 좀 탭이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 앞에 나오는 요 기본적인 정보를 보시면 첫 번째 있는 51번 항목으로 되어 있는 얘는 뭐냐? 이 코드예요, 코드. 코드는 뭐냐면 이 특허가 포함되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이제 코드로 분류를 해놨죠. 이게 코드로 분류를 해놓지 않으면 만약에 이제 공학적인 특허하고 다른 생명공학적인 특허하고 다 섞여 있으면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코드를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CPC는 약간 좀 더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위에 보면은 IPC라고 하는 코드 체계가 있고 그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게 CPC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가지 항목은 요 스마트 안경 특허의 기술적인 분류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출원 번호와 출원 일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이런 특허 내용을 준비를 해서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출원 번호가 나옵니다. 출원 번호, 출원 일련 번호가 나와서 이제 그 번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럼 뒤에 보면 2018년 3월 19일, 3월 9일 이게 이제 이 특허가 출원된 날짜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사한 특허가 3월 8일 날 출원된 게 있다 그러면 이 특허는 이제 등록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유사 특허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출원이 이렇게 됐고 출원인이 나옵니다. 출원인. 요 특허를 출원한 이제 주식회사 메카비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11번에 등록 번호와 등록 일자가 있어요. 등록 번호는 이렇게 다시 이제 출원 번호하고 다르게 등록 번호가 이제 할당이 되고요. 실제로 출원을 하고 나서 뭐 공개하고 아까 봤었던 심사의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나서 특허 심사관이 요 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모든 것을 만족한다. 그래 특허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 등록을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2021년 2월 16일 날 특허가 등록됐고요. 보시면 출원은 18년도 3월에 했고 등록은 21년도 2월에 했으니까 약 3년 약간 안 걸리게 이렇게 결과 등록되는 데까지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특허라는 게 몇 달 만에 등록되는 건 아니고 물론 뭐 빨리 진행 우선심사 이런 거 제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약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에 소요가 됩니다. 등록까지. 그래서 출원은 2018년 3월에 했고요.
그래서 공개는 언제 했냐면 2019년 9월에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하고 등록은 2021년에 했다. 그래서 진행 과정상의 절차의 날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출원한 거다. 그래서 이 특허는 국내에서만 이제 유효한 특허가 되겠습니다. 법적 상태는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요약 내용이 있어서 이 특허의 대략적인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특허가 어떤 특허다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탭을 보시면 공개 전문이라고 있어요. 공개 전문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특허는 공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공개 전문, 요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특허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본 내용들이 여기 공개 문서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특허의 이제 분류하고 마찬가지로 출원인, 그리고 날짜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이 이렇게 발명의 명칭이 이렇게 가상 오브젝트의 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환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약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대표도입니다. 대표도. 대표도는 이 특허가 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실현됐을 때 이렇게 구성이 될 거다라고 그림을 하나 대표적으로 간략하게 그려주는 거고요. 여기 있는 각 부분에 대한 번호들은 나중에 만약에 725번 725 항목이 뭐다라고 이제 나중에 요 특허 밑에 문서에 기술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은 뭐다, 어떤 기능을 한다, 이렇게 기술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특허 서지가 될 거고요. 앞부분이 될 거고, 실제적인 내용은 이제 특허 명세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허 명세서는 실제 특허의 내용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 어떤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려주는 그런 부분이 명세서가 될 거고요. 청구 범위는 뭐냐면, 청구 범위는 실제 내가 어떠한 기술을 특허권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 그랬을 때 이 기술이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특허를 주장할 거다라고 구분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구항이라고 부르고요. 청구 범위하에 들어있는 해당 내용들은 청구항으로 구성이 되고, 청구항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요. 한 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청구항이 한 개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본 특허는 청구항 6개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구항 1번은 가장 앞에 있는 청구항은 대략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이 전반적인 내용에서 각각의 청구항에서 이제 따로따로 세부적으로 다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할 때 청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구항의 개수도 되게 중요한데, 청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기능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서 나중에 상용화됐을 때 다른 업체가 따라하는데 제약이 많이 되겠죠. 문제는 뭐냐면 청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선행 특허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청구항이 적으면 적을수록 특허를 받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청구항이 많으면 선행 특허가 많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진보성이나 신규성을 걸릴 수가 있어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특허를 받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반대로 청구항이 적으면 특허를 받기는 약간 수월하겠죠. 왜? 선행 특허가 많이 없을 테니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거고요. 대신에 이 청구항에서 세부적으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기술에 대한 권리가 범위가 줄기 때문에 추후에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내 제품에 대한 주장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뭐 청구항이 4개다 그럼 4개, 쉽게 말씀드리면 4개에 대한 기능을 특허에서 내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한 개로 줄여버리게 되면 나머지 기존에 4개 했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줄였다면 3개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특허를 받기는 좋으나 나중에 실제 특허권을 주장했을 때 그만큼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청구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이런 거는 대부분 이 특허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개인이 혼자 하시기보다는 변리사무소, 특허 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 변리사 분하고 잘 기술적인 내용을 해서 특허 명세서를 적게 되는 거고요. 특허 명세서는 이제 발명의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발명이 내가 하고 싶은 분야는 뭐 이런 부분이다라고 배경 기술 이런 걸 적는 거고, 아까 특허 문헌, 선행 기술 문헌은 뭐냐면 내가 이런 이 특허를 쓰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선행 기술을 봤는데 이런 특허가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본 특허에서 2개의 선행 기술 문헌을 선정을 했고, 요 선행 문서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나는 이러한 특허를 제안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가지 특허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나는 그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진보성을 가지고 보완해서 특허를 내겠다라고 하는 게 본 특허입니다. 발명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 특허가 어떠한 동작을 하겠다라고 쓰는 거예요. 내용도 가장 많고 도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면의 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해주고 이제 발명을 실시하기 구체적 내용이 실제 이 발명에 들어가는 이 특허의 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쭉 내려보시면 굉장히 이 특허는 기네요. 길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대표도를 쪼개서 세부적으로 나오는 그런 도면들이 되겠습니다. 기구물이 들어가는 특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도면들이 많을 거고요. 어떠한 그 기술들, 수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한 기술들은 수식이나 이런 게 더 많을 거고 도면은 작을 겁니다. 그리고 도면 5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블록도들,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연결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플로우 차트, 실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동작을 할 거다, 플로우 차트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이 특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밀하게 적은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특허는 이제 구성이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특허를 이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